팔로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시 그레디언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사죠. 그리고 경사고요. 경사 또는 미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정책을 미분을 한다는 건데, 그럼 뭐를 정책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냐라는 것은 이 최종적인 목적 함수죠. 그죠? 최종적인 목적 함수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이 정책에 대해서. 요거를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기여도잖아요. 얘가 정책 파이가 이 목적 함수가 뭐 리턴이었잖아요. 평균적인, 그죠? 타워가 이 정책을 따를 때 리턴이었는데, 리턴. 그죠? 얘를 얘에 대한 기여도잖아요. 그죠? 기여도. 얘가 바로 기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이 최종적인 목적 함수, 그 평균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기여도를 사용할 거라는 거죠. 또는 경사 또는 미분.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미분 한번 취해봅시다. 뭔가 정책에 대해서 미분을 취한다니까 사실 좀 약간 수식이 좀 어려울 것 같죠. 실제로 수식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그 유도 과정을 한번 잘 설명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저 평균 리턴, 특히 complete한 trajectory, 한번 완수된 궤도의 궤적에 관련된 return의 평균값을 맥시마이즈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문제를 정립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립된 문제가 저렇게 되어 있고 쭉쭉쭉 저 왼쪽, 중간 그리고 오른쪽까지 다 무슨 의미인지 다 볼 수가 있겠죠. 다 아실 수가 있겠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 결국에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킬 거예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켜서 정책을 바꿀 겁니다. 그죠? 결국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정책이 파라미터 어떤 세타에 관련된 함수기 때문에 세타를 바꾼다는 거랑 마찬가지로 세타를 바꾸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바꾼다, 이꼴 파라미터를 바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책을 또는 저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 유명한 경사하강법, 그렇죠? 유명한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바꿔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맥시마이즈하는 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목적 함수 위에 우리가 정의했던 목적 함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을 저 역삼각형으로 쓰기도 해요. 역삼각형으로 쓰면 얘는 뭐랑 같냐면, 얘는 이 j라는 함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미분한 기여도를 이 세타에다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플러스가 되면은 얘를 저 세타를 어느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옵티마이 그저 요 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목적 함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세타를 바꾼다는 것이 되겠고, 만약에 저 목적 함수를 우리가 만약에 최소화하고 싶을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얘는 보통 일반적인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손실을 최소화하잖아요. 그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타겟 밸류가 있고, 타겟 밸류랑 실제로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온 요 밸류랑 이 차이를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킬 때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오히려 얘를 마이너스로 하죠. 일단 막 기억을 하신다면 얘를 마이너스로 했을 거예요. 플러스로 안 하고. 왜냐면 우리는 그때는 목적 함수가 손실이죠. 그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썼던 거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했어요? 플러스를 했죠. 왜 플러스를 했냐? 우리는 이번에는 저 목적 함수인 평균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저렇게 업데이트를 할 거고, 알파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딥뉴럴 네트워크를 배우셨을 때 배우셨던 것처럼 학습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미분,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미분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 미분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미분은
즉, 저 평균 리턴에 세타에 파라미터 세타에 관련된 세타에 대한 미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같은 식이 이렇게 나온다. 어때요? 이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얘가 expected sum이죠. 평균 대 sum이에요. 그죠? 평균이면서 expected value는 평균 값이죠. 평균이면서 어떤 합계고 summation이고 뭐에 대한 로그 프로바빌리티의 경사도 로그 프로바빌리티의 세타에 대한 미분값이죠. 그죠? 로그 정책 로그 정책에 대한 그레이디언트예요. 세타의 그레이디언트를 뭐랑 곱해서 리턴 리턴이랑 곱한 것의 평균 합계가 얘가 최종적인 정책에 대한 경사가 되네. 그죠? 정책에 대한 경사 또는 미분이 되네 라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저게 어떻게 구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미분을 잘 계산을 하면 저렇게 된대요. 그죠?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미분한 거에 return RT를 곱한 거가 된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 그러니까 얘를 사용하는 건 뭐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 얘를 무시하면 얘를 그죠? 여기서 얘만 빠진 거예요. 그죠? 얘만 빠지고 요거 자체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비슷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왜냐면은 겉에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잖아요. 그죠? 미분을 한 게 이제 미분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약간 엄밀히 말하면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분을 취하면은 저 초록색이 되는 거고. 그죠? 미분을 취하지 않은 원래 함수가 저 분홍색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분홍색 부분은 미분을 취한 게 저 위에 있는 초록색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관계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저 미분을 이용해서 뭘 맥시마이즈하는 것 같다. 원래는 우리가 저 위에 있는 저 리턴을 맥시마이즈하는 거였지만 저 목적 함수를 미분을 취해 보니까 저 가운데 있는 초록색처럼 나오니까 그죠? 나오니까 이건 마치 뭘 맥시마이즈하는 거랑 같냐면 마치 저 여기 옆에 있는 분홍색 부분을 맥시마이즈하는 거랑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음수였어요. 로그를 취한 어떤 ST라는 스테이트에서 AT가 나올 확률을 표현하는 저 파이 세타 AT 조건부 ST가 저런 식이 된대요. 근데 사실은 항상 음수예요. 그죠? 음수가 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항상 음수가 돼요. 왜냐? 얘는 뭐라 그랬어요? 확률이라 그랬잖아요. 확률. 그죠? 요 세타는 결국엔 확률. 그래서 저 파이 세타 부분을 PR로 대체를 해가지고 바라봐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쟤는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ST라는 스테이트가 있을 때 그때 ST라는 스테이트에서 AT라는 액션을 취할 확률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다음 로그는 어때요? 로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로그는 그죠? 이 부분이 언제예요? 0일 때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0이 아니고 뭐예요? 1일 때고 그죠? 로그 1은 0이잖아요. 그죠? 로그 1은 0. 그러면 어때요? 이 구간은 로그가 음수겠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로그의 특성을 따라서 그래서 파이가 0하고 1 사이가 되니까 얘는 반드시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반드시 음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확률이 1에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스테이트 ST에서 AT라는 액션을 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높아졌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1에 가깝다는 말이 되겠고, 로가 1에 가까우면 뭐가 돼요? 0에 근접하죠. 0에 근접. 그러니까 AT를 취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언제 이득이냐면 RT가 이때 스테이트 ST에서 AT를 취했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저 누적된 리턴이 양수일 때 얘는 베네피셜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시켜드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저 위에 있는 목적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저 목적 함수를 정책에 대해서 밉을 취해봤어. 그랬더니 저 가운데 있는 초록색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 초록색을 자세히 보니까 저건 마치 목적 함수가 여기 밑에 있는 분홍색 부분인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 분홍색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저 맨 위에 있던 오리지널 리턴 목적 함수인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약간 지금 같은 느낌이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가져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최종적으로는 지금 밑에 분홍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저 로그 파이 부분은 항상 음수다라는 거였어요. 음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 t가 지금 계속 t가 0부터 대문자 t로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st, at가 계속 막 바뀌어 가겠죠. 궤적에 따라서. 그렇죠? 그럼 어떤 특정 t에서 st에서 at를 취할 확률이 0에 가깝다. 0에 가깝다. 그럼 이게 언제 베네피셜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액션이 언제 베네피셜 하냐면, 언제 이득이냐면 저 분홍색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RT가 0보다 클 때. RT가 0보다 크면은 이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T 어떤 궤적을 따라서 가다가 지금 시점 T, 특정 T에서 타임 스텝 T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리턴이 음수였다고 칠게요. 그죠? 음수였다고 치면은, 그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분홍색 부분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최대한 좋은 애를 데려가고 싶지 않을까요? 마이너스인 애 말고, 그죠? 그러니까 해가 되는 애 말고 최대한 이 전반적인 저 분홍색 부분을 맥시마이즈하는 RT만 골라가지고 내가 갖고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RT가 만약에 음수예요. 음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면은 얘를 엄청나게 큰 수를 곱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은 이 부분을 똑같이 어떠한 큰 음수로 곱해줘서 RT 곱하기 로그 파이 부분을 거대한 어떠한 커다란 양수로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반대로 만약에 RT라는 어떤 타임 스텝 T에서의 내가 얻을 수 있는 리턴이 만약에 음수다 하면은 거기다가 약간 상쇄시키는, 그죠? 상쇄시키는 느낌으로 오히려 이 로그 파이 부분을 커다란 음수로 해가지고 내가 전반적인 RT 곱하기 로그 파이 부분을 커다란 양수로 가져가고 싶지 않을까요? 뭐를 위해서? 이 분홍색 부분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갖고 가고 싶겠죠. 그럼 반면에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그러면 RT가 처음에 우리가 가정했던 거죠. RT가 0보다 크다. RT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얘를 거의 0으로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왜냐면 뭘 해도 로그 파이는 뭘 해도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최대한 작은 음수, 어떻게 보면 절대값 관점에서 최대한 작은 음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기준으로 최대한 작은 음수는 0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죠? RT 곱하기 로그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음수가 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거죠. 그죠? 최대한 줄여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뭘 뭔가 돋구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돋굴까요? 어떤 행동을 뭔가 서포트를 해줄까요? 이 행동이겠죠.
언제? 이럴 때. 왜냐면 저 로그 파이가 0으로 가깝게 간다는 건 뭐예요? 파이 부분이 1에 가깝게 가는 거죠. 아, 그 말은 st라는 스테이트에서 at라는 행동을 할 확률을 최대한 밀어주는 거예요. 반면에 rt가 네게티브일 때는 얘를 맥시마이즈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튜닝을 한다 하는 것이 이득이냐? 얘를 최대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지. 최대한 많은, 최대한 큰 그런 음수값을 설정하는 것이 이득이었잖아요. 그래서 로그 파이 곱하기 rt 부분이 큰 양수가 될 수 있도록, 그죠? 이때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그 파이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간다는 것은 파이 부분이 여기 그 보면 0에 가깝다는 거죠. 0. 이 부분, 그죠? 즉 파이 어떤 st라는 스테이트에서 at라는 액션을 취할 확률이 0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at라는 액션은 그냥 하지 말게 해야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뭔가 정리가 되죠. 이제 뭔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rt라는 보상이 0보다 클 때는 그 액션을 밀어준다. 액션이 좋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반면에 보상이 좋지 않다. ST에서 어떤 AT를 취했을 때 기대되는 그 보상, 리턴이 음수다, 좋지 않다 할 때는 얘를 하지 않게 해주는 거야. 이 AT라는 확률을 완전 0으로 만드는 식으로. 즉, ST에서 이 RT라는 리턴이 음수가 되게 만드는 그 AT라는 행동을 하지 않게 금지를 시켜버린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닝이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지금 약간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 요 초록색 부분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미분을 취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떤 임의의 함수 f of x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f of 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 of x를 어떤 x가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칠게요. 랜덤 베리어블에는 확률 변수라고 치고 어떤 확률 분포 또는 확률 밀도 함수 또는 확률 매스 함수 뭐 그런 식으로도 뭐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확률을 따른다고 칠게요. 저 PRX라는 어떤 확률식을 따른다고 할게요. 그런 식에서 우리가 평균을 취했고 얘를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고 싶은 그런 상황 한번 고려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임의의 함수 fx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f of x라는 펑션 값의 평균값을 알아보고 싶은데 이때 저 x는 확률 변수고 뭘 따르는 확률 변수냐면 저 prx 라는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포이면서 이 확률 분포는 뭐에 대해서 결정된다?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확률 분포식이다. 라고 한번 이런 상황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익스펙테이션 취하는 식은 알잖아요. 그죠? 익스펙테이션 식을 이 부분이 평균을 취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그죠?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적분을 하잖아요. 적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익스펙테이션이죠. 여기까지가 익스펙테이션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미분을 취한 부분이 되겠죠. 미분을 취한 부분. 그죠? 이렇게 쪼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면은 이 미분은 세타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요. 근데 f of x 자체는 저 임의의 함수는 세타에 대한 함수는 아니에요. x에 대한 함수지. 물론 x가 세타에 의해서 나오지만 세타에 의해서 어떤 샘플링 되는 그런 확률 변수긴 하지만 f of x 자체는 세타가 아니고 세타는 간접적으로 적용할 뿐이고 직접적으로는 x에 대한 함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미분하는 저 그레디언트 요거 미분하는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안으로 들여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확률만 계속 말씀드린 확률만 저 세타에 대한 직접적인 함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들여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한번 일부러 분모의 예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바깥에 예를 추가를 함으로써 이 파란색 부분하고 같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특히 이 부분은 이 부분 아닌가요? 기억하시나요? 로그 x를 미분을 취하면은 얘는 x분의 1이었죠. 더 일반적으로는 로그 오브 f of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x에 대한 미분 부분이었잖아요. x에 대한 미분 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 꼴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에서 죄송합니다. 이 꼴로 일부러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요게 뭐였다? 요게 로그 PR을 마치 로그 PR을 미분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취한 거랑 같은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일부러 좀 바꿔봤고요. 그러면은 얘를 좀 더 풀어서 쓰면은 위치를 바꿔봤어요. 위치를 얘를 이쪽으로 끌고 와봤어요. 끌고 이렇게 와봤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또 어떻게 보이냐면은 마치 그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얘가 새로운 어떤 함수가 된 느낌? 얘가 어떤 새로운 함수가 된 느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고 이때 평균을 취한 대상이 약간 바뀐 느낌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됐어요. 그죠? 미분 기호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와 동시에 저 f of x에 대해서 평균을 취했던 게 이제는 f of x 곱하기 로그 프로버빌리티의 세타에 대한 미분 값을 곱한 것을 평균을 취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한번 변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x에 세타를 넣고 그리고 임의의 함수를 가정했었던 f of x를 이제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컴플리트한 트래젝토리에 대한 리턴인 r0 세타 r0 r0 타워를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도 얘를 이제 얘로 바꿨어요. 왜냐면 이 x를 이제 타워로 우리가 쓸 거니까 저렇게 한번 바꿔봤고요. 그러면은 원래식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를 그리고 얘는 또 뭐라고 했어? PR 부분이랑 파이 부분이랑 바꾸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PR 부분이랑 얘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따라오는 게 엄청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기존에 만약 로그에 관련된 미분식을 기억을 하고 있다면은 그걸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넘어갈 때 이제 얘를 한번 구해보려고요. 이 probability 타워를 한번 구해보려고요. 저 probability 타워에 대한 식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타워 자체는 뭐예요? 타워 자체는 트래젝토리란 말이에요. 좀 궤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S0, A0, R0, S1, A1, R1 그리고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S 대문자 T, A 대문자 T, R 대문자 T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궤적이었단 말이에요. 얘가 바로 궤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궤적들. 그러면 얘는 마치 뭘로 이
probability 어떤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타우일 확률은 결국에 뭐냐면 어떤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S0이 오고 A0이 오고 R0이 오고 그 다음에 S1이 요 스테이트였고 A1이 요 스테이트였고 R1이 요 스테이트였고 그다음에 쭉쭉쭉 가서 마지막 스테이트가 요거였고 마지막 스테이트에서 내가 취한 액션이 요거고 마지막 스테이트에서 내가 AT를 취하고 얻은 보상이 RT였고일 확률이에요. 이런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라는 거죠. 그렇죠?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그런 동시에 얘네들을 만족하는 그런 엔드 조건의 확률이란 말이에요. 각 스테이트에서 그런 특정한 S, 특정한 A, 특정한 R을 얻을 그런 확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R 같은 경우에는 트래젝토리에 대한 프로바빌리티이기 때문에 R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액션을 뭐 다른 걸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R은 내가 뭔가 나도 모르게 얻는 보상인 거고 나는 그냥 에이전트는 스테이트랑 액션 간의 인터랙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보고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스테이트를 보고 내가 액션을 취하잖아요. 아, 내가 액션을 취하니까 다음 스테이트가 요거 됐어.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액션을 취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보상이 아니고 어떤 스테이트를 바라보고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R은 사실은 이 트래젝토리의 원인과 결과 중에서 결과인 거죠. 결과. 아니 요게 아니고 결과인 거죠. 결과. 원인이 cause고 cause and effect라고 영어에서는 하는데 cause라는 원인이 아니고 궤적의 결과예요. 그래서 R은 우리가 probable 이 확률을 고려를 할 때 무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좀 더 풀어서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조건부 형식으로. 그러니까 얘만 당장 살펴보면 예식이 얘거든요. 결국엔 마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y x가 주어졌을 때 y가 될 확률, y일 확률은 뭐예요? p x와 y 그리고 p x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이거 보통 이제 한국 교과서에는 얘를 이제 교집합으로 쓰긴 하죠. 근데 이제 교집합이나 쉼표랑 같은 의미죠. 결국 x이고 y일 확률, 어떤 특정 x이고 어떤 특정 y일 확률이니까. 그래서 얘는 x가 y가 결국에는 pyx 곱하기 px인 거랑 같은 이거 베이즈 룰이잖아요. 베이즈 규칙. 그래서 얘를 사용한 것이 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쭉쭉쭉 모든 S0부터 ST까지 대문자 T까지 다 적용한 게 요 세 번째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강화학습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게 뭐죠? 마르코프 성질이죠. 마르코프 성질. 그죠? 이 마르코프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보라색 부분 보면은 ST-1부터 S0까지가 다 관련이 있게 돼요. 하지만 마르코프 성질의 가장 장점이 뭐예요? 장점에서 매력적인 게 뭐예요? 얘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얘는 다 필요 없어요. 왜냐? 바로 직전의 스테이트에서 생긴 일만 현재 스테이트를 결정짓기 때문에 또 같은 의미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일만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일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마르코프 성질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 무시하고 좀 더 간략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또 얘를 요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S0을 내렸죠. 그렇죠? S0을 이쪽으로 내렸고 얘도 S1을 여기 내렸고요. 얘도 ST를 내렸죠. ST를 여기로 내려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내렸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베이즈 룰을 그대로 이용을 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AT를 내가 좀 더 간략화했는데 이 초록색 부분을 보실게요.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뭐가 없어졌냐? 얘가 없어졌어요. 얘가 없어졌고 또 빨간색 부분도 보면은
S0에서 빨간색 부분은 뭐 그대로고, 보라색 부분을 보면은 보라색 부분에 뭐가 없어졌냐? 보라색 부분에는 ST 얘가 없어졌죠. 얘도 없어지고, 그죠? 그렇죠? 얘가 없어졌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왜 없어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왜 없어질 수가 있냐? 왜냐면은 이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은 S1이 주어졌고 X0이 주어졌고 A0이 주어졌을 때 A1을 취할 확률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때요? A1을 취할 확률은 S0하고 A0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스테이트고 얘들은 액션 1을 취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죠. 현재 스테이트를 보고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S1만 관련 있죠. S1을 결정짓는데 이 보라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왼쪽 부분 보면은 AT를 취할 확률인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이 ST, ST-1, AT-1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AT 대문자 T라는 시점에서 어떤 액션 AT를 취할 확률은 AT-1, ST-1이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현재 타임 스테이트 대문자 T에서의 ST라는 상태에서가 AT라는 액션을 결정짓는데 기여를 한다는 거, 오로지만. 그래서 저렇게 S0, W형 초록색에서는 이 보라색 부분에서는 ST-1과 AT-1이라는 직전 스테이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현재 시점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은 현재 시점의 스테이트만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줄인 게 요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단순히 PR을 타우 파이로 바꿨어요. 그죠? 파이 부분을 PR 이 파이 부분을 단순히 파이 이런 식으로 바꾼 부분이 두 번째 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어진 것,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ST하고 AT는 ST 플러스 1을 결정짓는데 충분하죠. 그죠? 요 마르코프 성질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죠? 마르코프 성질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뭘 더 줄일 수가 있었느냐? 여기서 우리가 뭘 더 줄였나요? 여기서는 줄인 것 같진 않은데 T 플러스 1 ST랑 AT 네, 여기서는 그냥 요것만 일단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여기 제가 말씀드린 요것만 이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구나. 요 부분이 이렇게 또 벽겠죠. 추가적으로 요 부분도 그냥 세타가 빠졌어요. 요 부분도 이렇게 빠지고, 요 부분도 이렇게 빠지고, 그죠? 뭐가 바뀌었어요? 세타가, 그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타들이 다 없어졌다. 세타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타 이 후에 곱해진 확률들에 대해서 세타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갔죠. 왜냐? 스테이트 이런 확률 예를 보면은, 그죠? S1을 결정짓는 데는 세타는 지워져도 돼요. 왜냐면 S0하고 A형이 이미 주어져 있다면 그 A형에 의해서 이미 S1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세타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 결정짓긴 하죠. 하지만 내가 취한 액션이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그죠? S0에서 어떤 세타라는 파라미터에 의해서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 나온 그 확률에 의해서 A형이 결정되긴 하는데 이미 그 A형이라는 결과물이 이미 저렇게 픽스가 돼 있다. 이렇게 딱 박혀져 있다. X0 했을 때 내가 A형을 이미 취했다고 하면은 사실 요 세타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A형이 액션이 이미 나와 버렸는데. 약간 중간 개념이었는데 이렇게 중간 개념이었는데 이미 A형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저 세타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타를 다 지워버렸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위치를 바꿨어요. 위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온 게 요네 둘이고, 그래서 얘네들도 막 위치를 바꿨어요. 얘네들도 위치를 바꿔가지고 나온 게 얘네들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다음 같은 식으로 우리가 좀 얘를 줄여서 쓸 수가 있었답니다. 그죠? 줄여서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폼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폼을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었고 걔를 바탕으로 이제 여기 부분 그죠? 이 부분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expectation 부분을 다시 돌아온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유도를 한 거잖아요. 방금 몇 슬라이드 두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얘로 대체를 했습니다. 얘를 대체로 했고 그다음 로그 x 곱하기 y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라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요 파의 부분을 곱하기 부분을 다 더하기 부분으로 이렇게 네 등분 냈어요. 네 등분.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총 네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네 등분을 조각조각 낸 거죠. 서메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얘가 또 세타에 대한 함수여야지 되겠죠. 그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y에 대한 함수다.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빵이죠. x에 대해서 기여를 안 하니까. 얘 컨스턴트 1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도 0이잖아요. 왜냐면 1은 어떤 상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x에 그 세타에 관련되지 않은 애들을 한번 골라 봅시다. 얘 관련 없네요. 그죠? 얘도 관련 없네. 이 파란색 부분 애들만 세타에 대해서 관련이 있죠. 얘네들만 이제 미분을 취하면은 어떤 연결이 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미분을 취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 애들이 되겠죠. 나머지 애들은 다 이 흐름과 같이 빵이 되는 거고 저 x를 취한 부분. 그래서 얘네만 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식이에요. 식이지만 우리가 얘를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거 자체로도 이미 식인데 다른 게 뭐예요? 기존의 식을 볼까요? 여기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여기는 RT죠. 그러니까 지금 T가 0부터 대문자 T까지 바뀌어 가면서 RT 곱하기 리턴 곱하기 로그 프로바빌리티의 미분값을 지금 계속 곱해져서 더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T라는 시점에서 내가 얻게 되는 리턴들을 계속해서 구하고 걔가 이제 더해지는 약간 곱해지고 더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쭉 유도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0이네. 얘는 t에 상관없이 얘는 t에 무관하죠. t에 무관한 complete trajectory예요. complete trajectory의 return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진짜 뭐지? 약간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그죠? 기존에 저기 결과라고 되어 있던 RT랑 얘는 이제 complete trajectory고 그 기존에 나와 있던 그 미분값이라고 결과만 보여줬던 거기에서는 각 t라는 타임 스텝의 순시적인 리턴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식이 약간 좀 맞는 것 같은데 살짝 다르니까 괜히 좀 찝찝하죠. 유도를 잘못했나? 근데 그렇진 않아요. 얘도 맞는 식이고 아까 보셨던 식도 맞는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부터는 요 폼 1이라고 되어 있는 요 식으로부터 기존에 우리가 이 책에서 결과만 이렇게 썼던 저 RT라는 식으로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